자, 외가의 형사법 강의하는 김기웅 변호사입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네, 오늘부터 이제 형총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형법 총론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냥 3년 동안 바로 붙는다는 가정하에, 그래야지 당연히 그런 가정하에 3년 동안 형사법을 책임질 부분이다. 많은 분들이 강론을 많이 하려고 해요. 판례 그냥 드립다 외우려고. 그 진짜 모래성입니다. 형총은 아, 이거를 알면은 진짜 그 형사법이 되게 쉬워집니다. 형법 강론은 쉬워. 그거는 형총을 알면은 강론 판례를 아는 것도 쉽고, 누가 얼마 전에 저한테 물었어요. 강론을 한번 제대로 본 적이 없다 자기는. 그래서 강론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일단 형총이나 하시라고. 그러면 나중에 강론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총은 무시하지 마시고 공부를 하십시오. 자, 이제 오늘은 제가 형사법의 공부 그리고 일반적인 법학의 공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실제 여러분이 또 더 궁금해하실 사례를 어떻게 풀 것인가 라는 것은 제가 내일 모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으로 목요일 날 제가 이제 문제를 나눠드리거든요. 형광뿐만 아니라 인강을 들으시는 분도 스스로 한번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그래서 수요일 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법학은 암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 법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죠. 어떻게 법전 두꺼운 걸 다 암기하냐고. 그걸 왜 암기하겠어요? 당연히 암기 안 합니다. 그리고 법학은 암기가 아닙니다. 암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수준이 낮은 거야. 기분 나쁠지도 모르겠지만 이해의 수준까지 가지 못한 겁니다. 실제로 상위권에 있는 사람은 암기란 말을 잘 안 합니다. 제가 예전에 연수원에 있을 때 제가 만난 상위권은 단 한 명도 암기를 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기가 막히게도 하위권에 있는 사람은 단 한 번도 암기를 강조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해를 해야지 성적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글을 어떻게 하면 답안을 잘 쓰냐? 이해를 하면 답안은 따라옵니다. 물론 암기할 게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그러면 암기 한량이 확 줍니다. 저는 사실 공부할 때 암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암기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제 공부에서의 나름대로의 방식은 내가 암기를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내 머릿속에 들어가게 만듭니다. 그게 이제 제가 공부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제 강의는 다 그런 게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머리에 어떻게 넣어야 될지를 고민하지, 이거를 두 문자 따세요? 진짜 드물어. 제 강의의 두 문자는 좀 드뭅니다. 있긴 있어요. 저도 그리고 더 노력을 하긴 하지만 드뭅니다. 그 대신 저는 약간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서 여러분들의 기억에 넣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게 저희 공부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게 대부분의 그 상위권의 공부 방식입니다. 실제로.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판례가 이상하다. 판례가 모순되다. 판례가 왔다 갔다 한다. 지 멋대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대부분 암기파입니다. 저 정도 수준 되면 판례가 이상하다라는 비판을 할 만한 판례가 많지 않아요. 진짜로. 물론 더 깊은 수준으로 가면 연구하시는 분들의 영역에 가면은 많이 있겠지만 적어도 제 수준에서는 판례가 이상한 건 몇 개 없습니다. 진짜로. 그런데 오히려 수험생들이 판례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몰라서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암기의 길로 빠져듭니다. 판례가 이상한데 내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판례가 이해할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암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 제 강의 듣는 분들은 마인드에서 판례를 찬양하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의 기억에 오래 갑니다. 판례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판례가 지극히 타당하네 라는 마인드로 가지고서 공부하십시오.
판례가 이상하다고 변명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본인의 공부가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실을 붙고 나중에 실무 갈 때까지도 제대로 이해 못합니다. 그 정도 수준으로 가라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가급적 긍정적인 자세로 공부를 하십시오. 그래야지 기억이 남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법조문은 기재하면 1점이다 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법조문은 1점 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진짜 이상한 얘기고요. 저는 1점 받고 2점 받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법조문을 여러분이 공부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기억에 남아요. 무조건 형사법은 다른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조문부터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애울 필요가 대부분 없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변호사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판례를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법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변호사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대부분의 여러분이 나중에 가서 돈을 벌게 되는 대부분의 사건들은 판례가 없어요. 법을 어떻게 해석할지의 문제입니다. 모든 교재가 그렇죠. 이 책도 마찬가지고 판례를 해석한다, 판례를 공부한다라는 사고방식보다는 법을 공부하고 법조문을 공부하고 그 법조문에 대해서 판례가 어떠한 해석을 하는가라는 자세를 가지셔야 합니다. 제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 중에서 법조문을 나는 찾기가 귀찮아서 싫다, 안 하겠다라 하면 강의를 수강하지 마십시오. 작년에도 얘기했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강의에서 법조문 없이 공부하는 건 최악입니다. 자, 그리고 사례형 할 때 대부분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법조문은 여러분 수준에서는 일단은 사례형 시험에서는 대부분 쓰세요. 앞에다 쓰십시오. 맨 처음에. 왜 그러냐면 형총은 법조문에서 시작합니다. 특히 형총은 법조문에서 시작해요. 법조문 하나 알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 쓰기가 어렵지 않아요. 일단 법조문 쓰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쫄지 마세요. 답안을 이렇게 작성해야 된다. 이렇게 답안을 안 쓰면 큰일 난다. 다 개소리야.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답안은 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냥 익숙해질 뿐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답안을 쓰십시오. 뭐를 꼭 써야 되냐, 뭐를 안 써야 되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진짜로 아무 의미 없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막 쓰세요. 그리고 적어도 제가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문제를 내고 테스트할 때는 여러분들은 멈추지 마세요. 무조건 쫙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틀리든 말든 쫙 써. 많은 분들이 답안을 그립니다. 글은 쓰는 것이지 그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식의 것들을 되게 많이 해요. 제가 만약에 선을 그은다라고 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딱 그는 거 하고, 근데 여기 미세하게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이 있는데 이 선을 제가 따라서 그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어떤 게 더 매끄러워요? 쫙 쓰는 게 더 매끄럽죠, 그죠? 이건 그린 거고 이거는 근 겁니다. 확 그냥. 여러분 답안은 이게 훨씬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안을 그리려고 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답안을 쓰면서 문구를 생각하면서 써요. 요만큼 쓰고 또 요만큼 쓰고 요만큼 쓰고 한 문장인데도 그렇게 되면 답안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매듭이 생깁니다. 저는 그게 다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데리고서 테스트하기 어렵지만 3학년쯤 되고 그 위에 올라가면 제2생쯤 되면 너 여기서 멈췄다라는 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멈추지 마세요. 그럼 폭주하라는 얘기냐? 그건 아닙니다. 나중에 되면 냉정하게 답안을 쓰는 게 제일 좋은 답안입니다. 깔끔하게 쓰는 게 제일 좋은 답안이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시작의 단계이고 기본 강의를 듣는다면은 멈추지 마시고 폭주를 하십시오. 차라리 그 폭주한 답안은 고치기 쉽습니다. 그런데 멈춘 답안은 고치기가 어려워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 테스트에서는 어차피 점수 매기
것도 아니고 점수 매기긴 하겠다. 매기긴 하겠지만 이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답안을 폭주하십시오.